화성은 아마도 태양계에서 지질학적 경이로움이 가장 풍부한 행성 중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거대한 협곡이 바로 이 행성에 자리하고 있죠. 산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마리네리스 협곡이라는 깊은 협곡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협곡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 협곡을 알게 되었을까요? 또한 왜 이 지형이 매우 독특하다고 여겨질까요? 최신의 흥미로운 발견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가 최대의 협곡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화성을 연구해왔습니다. 화성은 금성에 이어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며 새벽별로 불리는 금성과 달리 두꺼운 대기가 없어 우주에서 그 표면을 관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친 이러한 연구 가운데 진정한 돌파구가 된 것은 마리너 9호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를 통해 인류는 최초의 인공위성을 화성 궤도에 투입하여 처음으로 화성 표면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죠. 사실 바로 그 사진들 속에서 과학자들은 믿기 힘든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화성 적도 남쪽에 위치한 길이가 4,000km가 넘는 거대한 협곡이었어요. 깊이는 11km에 달하며 평균 너비는 약 200km이지만 장소에 따라 700km 이상 뻗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은 깊이 2km, 길이 450km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협곡에는 그랜드 캐니언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숙제로 스스로 계산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른 행성 표면의 지형에는 라틴어 이름을 붙인다는 관례에 따라 이 지형은 마리네리스 협곡, 즉 발레스 마리네리스라 명명되었습니다. 지구의 알려진 지질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약 600만 년 전, 이른바 메니시안 염분 위기 때였는데요. 당시 다음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해수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는 대서양으로부터의 수원이 끊겨 수십만 년 동안 말라붙어 거대한 분지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깊이 면에서 마리네리스 협곡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마리네리스 협곡은 거대한 크기뿐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단일 협곡이 아니라 화성 지각을 가르는 여러 협곡과 균열이 서로 연결되어 이룬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협곡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협곡의 서쪽에는 녹티스 미로라고 불리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곳은 화성 평균 표고보다는 약간 낮지만 주된 협곡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느다란 터널과 계곡이 수십억 년부터 자리한 오래된 암석 덩어리 사이에 길게 뻗어 있습니다. 녹티스 미로는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며 멜라스 협곡, 오피리 협곡, 칸도르 협곡 같은 복잡한 협곡계로 이어집니다. 서로 평행하거나 교차하며 뻗어 있는 바로 이 협곡들이 마리네리스 협곡의 주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협곡들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은 멜라스 협곡으로 계곡 바닥이 주변 지표보다 무려 11km나 낮습니다. 마리네리스 협곡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계곡은 에오스 협곡, 카프리 협곡, 간지스 협곡인데요. 간지스 협곡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서 막다른 길처럼 갑자기 끝이 납니다. 반면 에오스 협곡과 카프리 협곡은 먼저 균열과 함몰로 이루어진 무질서한 거미줄 모양 지형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크리세 평원으로 뻗어갑니다. 이곳이 마리네리스 협곡의 최동단으로 간주됩니다. 화성의 기적 탄생. 마리네리스 협곡은 대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 고대 화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기 전에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힘듭니다. 다만 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몰라도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유사 구조의 형성 과정을 상세히 연구해왔죠. 보통 이러한 지질 구조는 물의 작용과 지진 활동이라는 두 강력한 자연 힘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지질학적으로 화성은 거의 완전히 죽은 상태이고 물은 얼음 형태로만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내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마리네리스 협곡은 화성이 아직 매우 젊었을 때 화성 지각의 거대한 균열로 형성되었을 겁니다. 태양계 전체는 모두 형성 직후 매우 고온이었지만 식는 속도는 제각각이었는데요. 작고 질량이 작은 화성은 매우 빠르게 식어갔죠. 그 결과 화성 지각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다량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성에는 지구에 필적할 대기가 있었고 강과 바다로 이루어진 수권과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만으로도 행성 표면에서 초기 대격변의 흔적을 지워버리기에는 충분한데요. 그런데 왜 화성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마리네리스 협곡의 위치적 특수성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이 협곡 서쪽에는 타르시스 고원이라는 거대한 화산지대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태양계 최대 화산으로 알려진 올림푸스 산도 바로 이곳에 자리하죠. 타르시스가 형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각의 강한 인장 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화성의 지각은 주름이 잡히며 이미 깊었던 상처가 더욱 깊어졌고 작은 균열들은 표면을 구불구불 뻗어가며 서로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단순한 지각 인장에 그치지 않았죠. 지구의 초거대 화산 활동조차 장난처럼 느껴질 만큼 강력한 화산 활동이 더해졌습니다. 용암류가 균열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곧 용암이 식자 균열은 더욱 넓어졌죠. 궤도 위성의 분광계는 마리네리스 협곡 곳곳에 지질시대의 거친 기억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용암지층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 마침내 물과 바람의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 화성에는 완전한 수권이 존재했는데요. 물이 마리네리스 협곡의 가파른 벽을 침식하며 흘러내려 새로운 홈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눈사태와 토성류가 발생했죠. 특히 두드러지는 곳은 크리시의 평원과 그에 인접한 에오스 협곡에서 보이는 물의 흔적입니다. 이곳에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흘렀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크리시의 평원은 지구의 카스피해 같은 본격적인 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그곳에서 흘러나온 하천이 마리네리스 협곡 전체를 가로질러 나일강이나 아마존강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유역을 형성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들 대하천의 종착지는 이 경우 올림푸스 산 기슭에 이르러 부딪히던 해양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점을 시사할 수 있는 단서가 협곡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천 바닥과 해저 특유의 층상 구조입니다. 다른 잠재적 요인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녹티스 미로에는 오우데만스 크레이터로 알려진 독특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는 녹티스 미로 동단에 위치하며 거대한 협곡계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조금 남쪽에 자리합니다. 이 크레이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전, 이른바 후기 대폭격기 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달 표면이나 태양계 다른 위성에 있는 유명한 크레이터 대부분도 그 먼 시대의 흔적입니다. 오우데만스 크레이터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크레이터를 만든 소행성은 상당히 큰 질량이었고 충돌 지점에 심각한 대변동을 일으켰음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 소행성이 지하에 있던 막대한 수층을 강타해 물이 즉시 분출되면서 홍수를 더욱 악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행성 충돌로 오우데만스 크레이터 동쪽의 협곡에 있던 몇몇 화산이나 간헐천이 깨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그 흔적으로 간주될 수 있죠. 어쨌든 화성이 눈에 띄게 대기를 잃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수권을 잃기 시작했을 무렵 마리네리스 협곡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협곡은 수십억 년 동안 봉인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고요. 현재 화성에는 그 윤곽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만한 기후적, 지질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곡 바닥에는 귀중한 유물, 즉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네리스 협곡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잠재적으로 화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협곡을 조사하면 우리는 화성에 더 많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